먼저 이제 9월 말 내일부터 10월 1일입니다. 네. 10월 날에는 쉬는 날이 두 번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 그렇습니까? 네, 공휴일이 두 번이. 개천절 한글날. 개천절과 한글날 이렇게 두 번의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과 상관없이 10월 이제 시작되는 내일 1일부터 우리 시장 어떻게 갈지 먼저 10월에 우리 시황에 대한 전망. 네.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0월에 이벤트들 눈에 들어온 이벤트를 제가 좀 쭉 찾아봤더니 네.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게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네,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은의 금리 결정이 네. 분명히 또 10월 달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일본과의 어떤 수출의 이란의 즉위식이 있더라고요. 거기 네네. 역대는 뭐 총리급이 이렇게 갔는데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갈 것인가? 네. 뭐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 정도 있고요. 네. 일단 10월 시장 우리 권태미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최기훈 MC가 거의 뭐 전문가급이세요. 아니 그냥 뭐 이거는 시장을 기사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네, 기사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공부를 하시죠. 왜냐면 저희 원고가 이렇게 가벼워요. 가벼운데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셨는지. 작가 따로 얘기해 줬어요. 예.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상 말씀드렸던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 시간에서도 이 방송에서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폴더블 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고 앞으로도 또 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남북 경협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에 개성공단과 이쪽 그 금강산 그 두 가지에 국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5G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뜨겁죠. 그 종목들은 아직도 계속 좀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1등주가 간다고 2, 3등주를 사시면 안 되고 손해가 나도 1등주를 사서 손해가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또 저는 제일 기분 좋았던 얘기가 H1B 임상 3상 네네. 뭐 성공 얘기. 정말 저는 바이오주들에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래요. 희망을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예상처럼 그렇게 좋진 또 않았어요 오늘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바이오주들 뭐 어떤 펀드 쪽에서 뭐 다 청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루머인 것 같아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럴 때 지금 포트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네. 지금 뭐 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만 원, 5만 원 가더라도 10만 원 사신 분들은 매도를 못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에 산 사람은 4, 5만 원 쉽게 팔 수 있는 그렇죠. 이 수급이 위에는 꼬여 있고 이때 산 사람들은 못 팔고 밑에 산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고 팔죠. 그리고 위에 사신 분들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산 주식이 그런 마음 먹기가 힘들지만 현실은 지금 현재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내 본전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3만 원에 팔기 싫으면 팔았다 다시 사는 거예요. 수수료를 아끼지 말고. 그걸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만 원에 다시 팔았다가 사면 내 본전이 3만 원에 찍히죠. 5만 원이 되면 6만 원이 되면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6만 원이 돼도 40% 손실로 찍히는 거예요. 본전되기 전까지 파란색으로 찍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일본과의 그 무역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쉽게 풀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일본에서 이 어떤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일본에서 오신 무슨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후지 교수인가 계시는데 이런 그 예전에 뭐 징비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징비록을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이 나중에 사탈관직에 가서 이제 고향에 가서 쓰신 건데 임진왜란 어떻게 발발했으며 통신사를 보냈다고 왔는데 둘이 뭐 이게 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역사에 대한 건 짧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그 시기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게 그게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번역돼서 조선징비록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읽힌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밝혀진 부분은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따라가고 오히려 TV 쪽이라든가 백색가전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은 더 우월한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경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로 과거의 예를 본다면 일본은
한국을 흔들면서 좀 국내 그 정세가 안 좋을 때 그걸 풀어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는 행동이나 네. 그동안의 발언이나 이렇게 보면 그 뭐 고노 담화는 좋게 나왔지만 그 지금 고노 외무상 이제 뭐 직책이 바뀌었겠지만 그분은 그 친한 쪽이었어요. 근데 친일로 또 바뀌는 너무 이제 반한 쪽으로 친일에 당연히 친일이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좀 쉽게는 안 풀릴 것 같아요. 한두 달내로 안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이랑 지기시에 가시지 않는 게 낫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의견이시니까 저 그리고 또한 저도 안 가실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미중 네, 미중. 무역 협상 이거는 어차피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건드려 놓고 둘 다 공멸하자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풀려 나가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금 김계관인가요? 그 좋은 얘기 또 네네. 해냈어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트럼프 탄핵 국면을 맞아서 어차피 뭐 하원에서 탄핵을 올려도 상원에서 안 하면 된다는 것인데 북한 정권이 미국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타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빨리 안정화 찾아서 타협해서 좋게 가서 남북 경협도 물꼬를 트고 우리나라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진다면 그 방위비 정도가 더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투자를 들어오는 네네. 뭐 예를 들어 3대 신용평가에서 단계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단계 신용금 올릴 때마다 들어오는 돈들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 경제시장이 좋을 것 같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한 번 더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주열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네네. 그래서 금통위가 열리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서 약간 반응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다정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금리 인하를 하면 왜 주시장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많이 풀리니까. 근데 개인들은 그래요. 0.25%. 아니 과연 0.25%가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서민들한테는 크게 안 와닿겠지만 메이저들의 자금 몇백조, 몇천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0.25%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나와서 다른 투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벌어진다고 해요, 그걸. 그래서 돈이 풀려서 돈으로 움직이는 장세다. 지금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빨리 금리를 더 인하를 해가지고 경제를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일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강남의 반포의 무슨 아파트가 네. 평당 9,992만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 1억을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동산 쪽이 또 활성화가 만약에 되면 저는 이제 주식쟁이로서 말씀드립니다. 활성화가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돈이 풀리듯이 부동산이 활성화가 돼도 저는 부동산 투기를 뭐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뭐든지 다 활성화가 돼야 이사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사업체, 가구업체, 가전업체, 중국집 다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기 돌고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해서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한은에서는 이번에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나쁠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꼬인 실타래 하나씩 풀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질 것이고 12월 달 가면 저는 2,200, 300 정도 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한번 탄력 붙으면 이제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걱정되는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게 사람들에게 심리를 엄청나게 막 짓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뉴스를 보면 그 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이 참고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 논리는 자본시장의 논리는 좀 너무 냉정하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주가가 폭락할 때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뭐 인버스 사면 돈을 벌고 풋옵션 보면 돈을 벌듯이 항상 경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들이 있어요. 큰 돈을 날리시는 분이 있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소수죠. 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쪽에 속하려면 유행하는 것도 잘 봐야 되고 오히려 투자 잠깐 쉬는 것도 괜찮겠죠. 굳이 뭐 안 되는 시장을 뭐 어거지로 주식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들이 제일 저는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면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식을 사야 되고 매일매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팔고 쉬라고 하면 하루는 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틀째 주식을 팔면 그 다음날 돈이 나오거든요.
하루 쉬고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팔고 나서 그 다음날 돈 찾으러 가서 주식을 사요. 저도 그랬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잠깐 쉬는 것도 하루 쉬다 보면 이틀 쉴 수 있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래요. 매일매일 주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은 좀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텀을 가지시면 좋겠고 뭐 주식이면 2,200 넘어갈 때 사면 돈 쉽게 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굳이 껴맞춰 가지고 싼 거를 사 가지고 올라가기 기다리는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요. 강남 땅이 올라가는 이유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놔요. 근데 신흥 부자들은 거기 어울리고 싶어요. 그런 뜻이 뭐냐면 주식에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싶어해요. 사자가 많아 올라가는 거고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그거는 팔자가 많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 논리를 갖고 계신다면 아주 간단 논리예요. 근데 나는 물타기 한답시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물타기 가면 저는 다른 사람이 파는 거를 내가 빚어서 받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정말 한 보름이라도 일주일 주식을 쉬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눈이 다시 트일 거예요. 쉬는 게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데 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막상 하려고 하면. 어찌됐든 10월 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맑음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10월 시장 우리가 제일 관심 요즘 테마주 장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차트를 보면서 거래소에 대해서 잠깐 그러시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려놨던 차트예요. 한 번도 지우진 그래요? 않았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거래소 차트인데요. 네. 거래소는 월봉입니다. 자, 5년 정도의 매집이 있었다 그랬죠? 네. 이건 지난번에 그려놓은 걸 지우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월봉이 이제 원 바깥에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2, 3주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뭐 리먼 사태라든가 아니면 리먼 사태가 아니라 IMF라든가 이런 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양봉이 길게 하나 솟았죠. 이걸 일봉상으로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 윗부분에 내려올 때 받치는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누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지금 노란 박스가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옆으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벽으로 작용을 하죠. 여기 지금 올라가다 다시 또 꺾였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센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2,100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렇지만 좀 추세적으로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래소. 그러면서 제가 비교했던 차트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 이거 지난번에 그러는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나진 않았죠.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부터 계속 저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인들이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 요거도 먹는다 얘기를까지 드렸었어요. 네. 자, 이건 고점을 넘어갔죠. 그러면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시장보다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 떨어질 때 이렇게 강하게 눌렀던 부분이 이제는 받치는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양봉을 오늘 뽑았는데 윗부분 49,650원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5만 원대로 가는 거겠죠. 그럼 결혼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포트에 꼭 넣어놔야 될 그런 종목이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43,000원부터 수직으로 올라가서 5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2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로 지금 불과 2, 3주 만에 3, 4주 만에 20% 수익이 난 건데 개별주 가지고서는 날려면 힘들잖아요. 삼성전자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떨어질 땐 조금 덜 떨어지고 안정적이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 투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한 달에 한 번씩 주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좋아요. 그냥 월급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1,000만 원 투자할 것 같으면 뭐 50만 원씩 혹 뭐 70만 원씩, 만 원, 100만 원씩 해서 다달이 오르던 내든 꾸준히 사 먹으면 평균 단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을 놓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뭐 바이오들이 살아나야 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저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제 또 10월 달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고 다양한 업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네네. 관련 주들의 흐름, 움직임 그리고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뭐 그런 전염병이 돼지 전염병이 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도 이 안에서 시장은 또 움직이고 있고 또 누군가 또 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또 파악을 해줘야 되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권태민 파트너의 어떤 그런 예리한 눈과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네.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된 이후 어제 그제 뭐 네. 이틀 정도만 의심 신고가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일단 아프리카 우리는 이제 시장 얘기만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관련주들 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나씩 지금부터 네.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근데 이런 네. 뉴스가 오늘 좀 돌더라고요. 어제 그 홍성에서 11마리 폐사했을 때 네네. 지금 음성이 일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부검물에서 봤더니 비장이 좀 비대해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약간 그런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인 비슷한 증상이 좀 같은? 있었다. 네네. 근데 음성 판정이 났죠, 다행히.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났는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수적인 판단으로 음성이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니 보수적으로 음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음성이면 음성이고 양성이면 양성이 양성인데 보수적 음성이다. 그렇다면 저는 혹시 방송에 좀 조심스럽지만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은 맞는데 뭐 그 정도로 뭐 타격을 받을 정도의 암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정확히 아니면 반대로 암은 아닌데 암으로 갈 확률이 그렇지, 있다. 그렇지. 예, 예.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보수적이지 예, 않나 맞습니다. 예,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거 아니에요. 네. 어찌되었던 네.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또 사실은 이게 저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어떤 섬에서는 지금 네. 41년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싸우고 있어서 완전 향토병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아직 이 치료제 자체가 나오질 않아서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님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될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네. 근데 사실 뭐 인정할 부분 인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라든가 예를 들어 그쪽 그 유럽 쪽에서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왔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대륙에 한 건 발생됐다는 얘기만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거 보면 평양의 돼지가 몰살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임진강을 따라서 뭐 물도 내려올 것이고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또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유입이 없었는데 그렇죠. 뭐 군을 통해서 군작전 하는데 이렇게 통해서 이쪽 경기 북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지 않을까 그런 뉴스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태풍 것이죠. 얘기도 있고. 예, 태풍. 네. 태풍은 뭐냐면 이제 방역제 이제 생석회라든가 이런 방역제를 뿌리잖아요. 바람에 날리고 비에 씻겨 내려가기 그렇죠. 때문에 소독을 방역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역주는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깝지만 제가 이 방송 오면서 속보를 들었는데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인가에서 네, 네.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다고 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의심 신고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확산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돼지의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나 봐요. 제가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돼지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오늘 내일부터 좀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근데 돼지가 계속 이제 식용으로 쓰는 돼지들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또 이제 도살을 해서 도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도축을 하게 되는데 그네들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의심신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고 양간면 같은 경우에는 모돈에서 식욕부진, 유산 증세 이거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증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 남부가 뚫리게 되면 충청도랑 붙어 있고 그렇죠. 충청도가 뚫리면 이렇게 다 번진다는 것인데 이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의심신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만 좀 빨리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주부터 저희가 네네. 살펴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ASF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방역주가 방역주. 있겠죠. 네. 방역주는 체시스라는 종목과 제일바이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방역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체시스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체시스가 돼지열병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때 체시스가 점상을 갔어요. 2번 연속. 그러니까 거래소이 가장 셌던 이 시장에서 그래서 네. 체시스를 대장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체시스를 대장으로 놓고 방역주는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겠죠, 다정 씨? 대체육류. 예, 갑자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예, 당황했습니다. 방역주 네. 중에 생석회가 또 있습니다. 네. 저희 이거 리얼이니까 그렇죠. 이거 안 보여줬어요. 지금 안 보여드렸어요. 백강소재와 고려시멘트가 있어요. 백강소재는 아시다시피 고려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생석회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방역할 때 그 돼지 농장 앞에 보면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게 생석회예요. 그렇죠. 근데 생석회가 좀 잡을 수 있는 건 맞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그게 되는 거 이제 아닐까요? 다른 걸 묻혀서 나올 때 음. 그거를 묻어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좀 네네네.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나 봐요. 이렇게 뭐 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갈 수 그래요? 있는. 그래서 백강 소재가 생석회 1위 업체, 고려시멘트도 시멘트 업체이기 때문에 생석회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두 종목입니다. 빨간색이 없죠? 네. 그러면 요건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닭고기주가 있습니다. 수혜주네요, 그렇죠? 네, 닭고기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중국에서 한 거의 2억 마리가 죽었는데 네. 이 살처분을 했는데 옆에 근접 국가인 태국에서 닭고기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중국에서 수출을 엄청 많이 한다 그래요. 닭은 또 부화도 뭐 알을 뭐 매일 낳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닭에 대한 메이저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니커 F 이제 빨간색을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팜스토리, 체리브로, 할인 마니커가 있는데 체리브로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실. 네. 근데 지금 마니커 FG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어. 닭고기주들 중에서. 근데 닭고기주들이 오늘 다른 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닭고기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발을 담그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마니커 FG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네. 참고적으로 마니커 FG의 대주주가 팜스토리입니다. 근데 마니커 FG의 시가총액이 1,300~1,400억 되면 팜스토리의 지금 시가총액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100억, 1,200억. 네네. 그러면 마니커 FG 자회사가 더 비싼 거예요. 그렇다면 팜스토리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니커 FG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팜스토리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대신 마니커 FG는 상장을 8월 20일 날 했어요. 네. 근데 유통 물량이 26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총 유통 물량이. 근데 하루에 900만 주씩 3일 정도 거래되기 때문에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중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정 씨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관련주들 중에서 관심이 있다면 어떤 쪽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육류 대체용. 네,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니커 FNG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체육. 그래요. 이게 그럼 단가요? 아까 닭고기 관련주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대체육류는 또 이거 말고도 또 네. 뭐 지금 닭만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닭 말고도 대체 뭐 돼지나 소가 그렇죠. 되겠죠? 소도 있을 수 있고 네. 오리 예, 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산주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대체육은 뭐가 있을까요? 대체육 이제 그 제가 농담으로 큰 체육대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대체육 육자가 고기 육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체육이라고 이제 뽑아놓은 종목이 있는데 세 종목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역시 마니커 FNG가 들어가 있죠. 빨간색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에스텍 파마, 한일사료 이렇게 세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니커 FNG는 대체육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은 대체육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뭘 하고 있느냐? 닭을 키우는 닭에 대한 회사지만 돈육, 우육을 수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에 수입을 하는. 그래서 지금 마니커 FNG가 수급으로도 움직이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닭과 돼지와 소를 수입한 것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19%가 급등을 했어요. 네네. 다른 것들 다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체육 관련된 종목은 마니커 FNG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앞에서 방역 관련 종목에서는 첼시스, 그다음에 닭고기와 대체육 관련해서 대체육? 마니커 FNG,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수산주가 있겠죠. 수산주 그래요. 수산주에서는 제일 먼저 움직인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강하게 움직인 종목은 신라 SG.
사조 오양이 뒤따라갔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CJ 시푸드고 그다음 세트가 건 신라 SG 사조 오양인데 시가총액이 신라 SG가 너무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큰 소진이 날 수 있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도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조 오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아무튼 수산주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힘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뭐 해양수 방류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CJ 시푸드를 좀 눈여겨 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수산주도 있겠고 아직 빨간색이 없죠. 네. 또 한 섹터는 백신주가 있습니다. 백신주, 그래요. 이글벳도 급등했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우진 비엔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뭐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백신이 많이 그 세계적으로 안 나왔냐면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게 뭐 잡기가 어려운 병인가 막 네.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타산이 안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개발해서 백신을 새끼 돼지한테 다 맞히게 되면 그게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좀 냉정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그 소재주들이 아주 세밀한 거, 조그만 거, 브라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 매출액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많이 일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돈을 투자해서 그걸 해봤자 수익이 그만큼 안 난다는 것이죠. 또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저기 WHO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밀어가지고 그래요. 빨리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단백질의 보고가 돼지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글백과 우진밀이 빨간색이 없죠. 네. 자, 사료주가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과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은 그 좀 프리미엄 사료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또 돼지한테 프리미엄 사료를 먹이면 또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한일사료는 종목 역시 빨간색이 없죠. 그래요. 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 나왔네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대장주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방역주의 체시스와 마니커 FNG는 닭고기 대체육 관련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태풍이 오고 이제 비가 내리거나 바람과 비가 내리면 방역을 새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뭐랬냐면 선제적 대응도 하지만 좀 과할 정도로 방역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파리나 모기 이쪽을 통해서도 물을 통해서도 오염되지 않을까. 이건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체시스는 구제역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체시스가 대장 노릇했으니 체시스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소고기 수입에 다 들어가 있는 마니커 FNG 시장에서 반응해 주는 거 보면 돼요. 그래요. 반응하지 않는 주식을 굳이 보지 말고 또 내일 돼서 다른 종목이 반응하면 그 종목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장주격인 요 두 종을 보는데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오전에 공개 방송을 했어요. 네, 네. 공개 방송에서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편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프리카들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지만 이게 쉽게 없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김치란 유산균 뭐 이래서 메르스도 빨리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특수성으로.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걸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짧게 그럼 차트를 한번 예, 보면서 예. 얘기해 볼까요? 자, 본다면 체시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자, 우사인 쪽으로 쭉 뻗어나가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거래량이 없었죠. 그럼 이거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급등주의 형식상 그렇고요.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받고 2차 상승은 그 1.5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니커 FNG. 이게 지금 최근에 4거래일 동안의 매매예요. 그다음 요때 십자형 도지가 매수의 타점이 됐었고 상한가가 나오고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19% 상승이 나왔어요. 윗골이 달았지만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터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은 그렇다고 급격하게 따라가 잡는 것은 좀 위험하고 네. 혹시 마이너스를 준다면 내일 뭐 지금 뭐 화성시 안간면에서 의심신고 들어왔는데 음성이길 바라지만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면 또 10% 이상 뭐 급등을 하겠죠.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다면 그걸 따라가서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음성이 나왔을 때 좀 보수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을 잡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은 양성 나와서 뜨는 때보다 음성이 나와서 가라앉을 때 그때가 매수의 타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신고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뜨는 종목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운이 좋게 음성이 나오고 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좀 편입을 일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 공개방송에 똑같이 드렸었다. 그래서 우리 클럽에서도 같이 똑같이 공약을 오늘 공개방송에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가장 또 핫한 테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